Z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콘텐츠적 통합을 이루는 단위냐. 자, Z세대에게 통하는 콘텐츠는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하면은 팬층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체류의 자유를 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충분히 이걸 즐길 자유. 그래서 물건 몇 개나 더 팔려? 라고 물어보시면 할 말도 없어요. 그러면 가상세계를 뭐하러 만드는가 되는 거죠. 세계관을 만들고 가상세계를 만들고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갈 필요가 없거든요. 매출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실 메타버스라든가 사회가 바라보는 지점은 용건 없는 관계입니다. 용건을 가지고 만나면 비즈니스고요. 용건을 가지고 만나는 연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설명드리자면은 Z세대의 특징은 서로를 식별하는 방법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사실 X세대들은요, 서로를 식별할 수단을 많이 가지지 못했어요. 서태지를 좋아하기 전까지는요. 네, 서태지를 좋아하는 우리, 내지는 누군가 개인 건물을 좋아하는 우리, 문화상품을 통해서 그것도 대중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의 기호를 통해서 서로가 우리냐 아니냐를 식별할 수 있었어요. 로블록스라든가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이런 것과 맞닿아 있어요. 메타버스 시대에는 모두가 예술가가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 고상하다고 믿고 있는 그 무언가의 예술이 아니라 예술의 본래 목적들, 나의 정신세계를 드러내고 나의 취향을 드러내고 우리가 같은 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게 예술이라면 로블록스도 Z세대들이 그 안에서 저마다의 예술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그것을 매개로 뭉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Z세대 전부를 아우르는 거대한 콘텐츠도 태어나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Z세대들끼리 우리가 서로 이 한 바운더리 안에 있느냐.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돔이라고 부르는데 팬덤 할 때 돔이요. 팬덤은 팬인 돔이 팬덤이고, 이 무리들, 구독 모델의 그 무리들, 아니면은 1000명을 모으면 먹고 살 수 있다던 그 무리들이 서로를 확인하고 뭉치고 교감할 수 있다. 왜냐면은 Z세대라고 어떻게 그게 다 우리입니까? 같은 연도에 태어났다고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 진정한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무언가가 같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과. 종교도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라든가 그 키워드 연결을 하든가 어떤 사상적인 지식 체계를 통해서 서로를 식별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위에 문화와 예술을 쌓아요. 이 세계관 없이는 문화와 예술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문화와 예술들은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죠. 하다못해 자기 자신이라도 표현하고 있죠. 보통 천사를 그리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그리거나 민족에 대한 걸 그리거나 하다못해 우리 부족 사람들이 사냥하는 걸 그리거나 우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가상세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왜? 가상세계는 복제가 혁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가상사회의 특징은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영역의 특징은 사회를 복제하는 겁니다. 문화, 예술, 철학, 세계 그 자체를 복제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세계를 표현하는 것들을 그냥 설정집이 아니라 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딘가에서는 어떤 세계에서는 이 행위는 모욕을 뜻한다라는 기호가 있을 수 있고 사랑을 뜻한다라는 기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공중파를 보지 않아요. 콘텐츠만 그냥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코미디 프로에서 말한 게 다음날 모든 이들의 유행어가 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왜? 공통적으로 그걸 보지 않기 때문에. 밈이라는 걸 통해서 복제되고 전파돼야지만 그제서야 남의 유행을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거지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아. 그냥 서로 저마다 자기 걸 다 보고 있거든요. 공통적인 9시 채널, 7시 채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좀 더 풍족한 미디어의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럼 Z세대가 Z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콘텐츠적 통합을 이루는 단위냐. 자, Z세대에게 통하는 콘텐츠는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가. 오히려 Z세대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많은 세분화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봤던 페이스북이라든가 개인화된 SNS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세대들은 이제 자기 자신의 부캐들을 유지할 줄 알고 조직이 바뀔 때마다 계정을 바꾸고요. 저 같은 X세대들은 계정을 바꾼다는 걸 잘 상상을 하기 힘들어요. 그건 가짜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가짜 계정 아니냐. 하지만 요즘 애들은 그냥 중학교 때 계정 따라 있고 고등학교 때 계정 따라 있고 어떤 그룹과 집단이 바뀔 때마다 계정을 새로 만들더라고요. 왜? SNS와 현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그룹을 다 따로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Z세대는 어떤 하나의 콘텐츠가 이들에게 통하는 것이란 식으로 아우러지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선형인 스토리가 아니라 로블록스나 지금 선두로 떠오르는 것들처럼 마치 게임식 구조를 가진 선택적인 콘텐츠의 제작과 유포와 공유, 함께 즐기는 영역들로 서로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가진 무언가죠. 수출된 거는 아이돌이 아니라 팬덤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래를 잘 만들었으니까 세계적인 인기를 끌어서 그 위치에 올라갔느냐라는 제조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느냐. 그거라면 2017년에 더 많은 팬을 보유한 저스틴 비버를 이길 수가 없었죠. 하지만 왜 이길 수 있었냐?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이요. 그 세계는 무엇이 지배하고 있었냐? 투표가 사랑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Vote for BTS요. 예, 거기는 서로의 팬덤의 존재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수단이 투표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고 우리는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걸 투표를 통해서 증명하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투표를 다 갖고 와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에도 들어가 있고요. 어디든 화력지연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 문화는 뭐 방탄이 발명한 게 아닙니다. 원래 있어요. 어딘가에 좌표가 찍히면 우르르 몰려갖고 뭔가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인터넷 말로 뭐 화력지연이니 뭐니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게 해외로 수출됐죠. 자, 넌 이걸 하거라라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유롭게 놔뒀지만 그 사람이 그걸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영역에 흡수한 영역은 아마 캐릭터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뭐 시간을 장치시키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애인이 총 맞아 죽어갖고는 막 울부짖고 있다거나 캐릭터라는 거 말이죠. 근데 이 네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제각기 팬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 배우를, 이 인물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어떤 욕심 때문에 이걸 자꾸 캐릭터로 옮겨 담으려 한다거나 뮤비를 보게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강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런 걸 하면은 팬층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체류의 자유를 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충분히 이걸 즐길 자유요. 음악을 듣고 있는데 뮤비를 못 보면 음악을 제대로 즐기는 게 아니라거나 캐릭터를 모르고 세계관을 모르면은 이 콘텐츠를 반도 못 즐기는 거라는 건 기회비용을 박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꾸 어떤 단계의 수치를 정해놓고 끌어올리려고 인위적인 촉진 행위를 하는 순간 여기에 반발감을 느끼면서 팬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인위적 자기적인 움직임을 하면 할수록 팬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냥 너무 독촉하지 말고 일단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체류해야 할 자유를 보장하는 영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가 됐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사람들을 촉진해 갖고는 달성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해 갖고는 움직일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젠 스스로 원해서 그 자리를 가게 될 거예요. 반드시. 단계를 잘 설치했다면. 왜냐하면은 때가 되면은 더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이 커뮤니티 안에서 존경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흉내라도 내보는 영향으로 가는 거죠. 갑자기 뭐 유튜브에서 자 이제부터 유튜브를 갖다 올리는 몇 명을 추첨해서 뭘 드립니다 내지는 뭘 올리지 않으면 뭐 사용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뭐 이런 짓 한 건 아니잖아. 그냥 냅뒀죠. 그냥 냅둔 거죠. 근데 원하는 지역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올 사람만 대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전파되거든요. 이 커뮤니티 어떤 활동들이라는 거. 그러면은 잘 활동할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몇 개나 더 팔려라고 물어보시면 할 말도 없어요. 그러면 가상세계를 뭐하러 만드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 세계관을 만들고 가상세계를 만들고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매출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이 사람의 삶의 일부를 차지할 수 있다. 생활의 일부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라이프 사이클들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일종의 영토가 되겠죠. 뭔가를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 데이터를 확보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꾸려나갈 수도 있는 영토가 될 겁니다. 하나의 커뮤니티에 100만 명의 회원이 1000만 명이 들어와 갖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그냥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조금 있는 저마다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같은 어떤 IP 하에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가 뭔가 행사가 있다거나 뭐 모여야 될 일이 있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연합하거나 돕거나 한 자리에 모이는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모두 다 이제 지역
뭐 게시판 관리제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규합한다라는 거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이건 서비스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니즈를 찾아서 준다 그랬는데 사실 메타버스라든가 사회가 바라보는 지점은 용건 없는 관계입니다. 용건을 가지고 만나면 비즈니스고요. 용건을 가지고 만나는 연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무언가 세계관적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누가 뭐 물어보면은 옆 사람이 대답해 줄 거예요. 왜? 질문을 잘 대답해 주는 사람이 존경받으니까요. 게다가 이걸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답해 주는 것도 그냥 단순히 호의적 행위가 아니라 이 커뮤니티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인 거고, 그 질문을 물어보거나 뭐 하는 거, 내지는 심지어는 사적인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형, 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부터 시작해서 오만 가지 것들이 이 안에서 유통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제대로 만들어진 커뮤니티라면. 그리고 뭔가를 계속해서 줄 수 있겠죠.